자, 그러면 또 이번엔 팀장님이 오셔서 팀장님이 관심이 많으세요. 신규로 데이터를 다루실 수 있다는 분들, 여러분들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질문이 많습니다. 자, 이런 걸 한번 해볼 거예요. 팀장님이 우리 사이트에 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라는 질문을 했어요. 똑같이. 마우스는 여러분들 자동으로 이제 한번 가봅시다. 마우스는 자동으로 인구 통계 데이터로 한번 가볼게요. 인구 통계 데이터에 가서 한번 얘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술 쪽의 데이터도 얘를 클릭해 볼게요. 구글 애널리티cs GA4의 리포트는 개요라는 항목과 개요라는 리포트와 밑에 있는 세부 정보 리포트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기술이라는 항목에서 보면 똑같이 개요라는 것과 기술 세부 정보라는 리포트로 되어 있습니다. 개요는 마찬가지로 눌러보시면 인구 통계의 개요를 눌러보시면 이 밑에 있는 세부 정보 리포트의 요약판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얘는 지금 하나밖에 없지만 이 밑에 리포트 열어보시면 얘는 두 개가 있죠. 획득 같은 경우는. 얘도 획득의 개요는 밑에 있는 두 개의 세부 리포트의 요약 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인구 통계 리포트와 기술 리포트에서 어떤 사람이야 라고 물어본 팀장님의 질문에 데이터로 한번 답해 볼 거예요. 한번 천천히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야 라고 물어보셨지만 GA에서 볼 수 있는 데이터는 뭐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항목들이 있어요. 그 항목들을 잘 이용해서 이 어떤 사람들이야 라는 질문에 답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인구 통계 리포트의 인구 통계 세부 정보 리포트로 들어가 볼게요. 세부 정보. 개요는 어차피 요약이 되어 있는 거니까 우리가 디테일한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 인구 통계의 세부 정보 데이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팀장님의 질문에 답해 볼 거예요. 답해 볼 거예요. 팀장님이 우리 사이트에 들어온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야? 라고 했으면 우리 지금부터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챙겨야 되는 포인트 뭐가 있나요? 방금 적었지만 지웠습니다. 첫 번째는 기간을 확인하시고 팀장님이 얘기해 우리 사이트에 오는 사람들의 기간의 기준이 팀장님 분기별로 좀 한번 검토를 해보면 될까요? 아니면 아예 작년도 1년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보면 될까요?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하셔야 되고 물어봐야 되고 나 스스로 이런 질문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걸 어떤 기간을 기준을 가지고 가는 게 맞을까? 한 달만 보면 될까? 우리 사이트에 오는 사람들이 한 달 내에 크게 변하나 안 변하나 뭐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이 기간에 대한 걸 한번 세팅을 해서 데이터를 봐야겠죠. 자, 그럼 기간을 한번 맞춰봅시다. GA 리포트에서 기간은 오른쪽 상단부 위에를 보시면 날짜가 이렇게 표기되어 있을 겁니다. 이 기간을 가지고 세팅하시면 돼요. 자, 세팅 한번 해볼게요. 기간을 클릭하시고 우리 어떤 기간으로 임의로 그냥 우리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기간으로 한번 한 달치 저번 달치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2월 1일 클릭하시고 2월 28일 클릭하시면 되겠죠. 이쪽에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여기에 이게 옵션들이 다 있어요. 뭐 지난 7일, 지난 28일, 뭐 지난 12개월, 뭐 올해 1월부터 오늘까지 이거 쓰셔도 되는데 우리는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볼 거예요. 그래서 적용까지 한번 해볼게요. 그다음 데이터가 당연히 지금 데이터가 변하겠죠. 지금 기준에 맞게 데이터가 지금 변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변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두 번째는 용어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용어.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정의할 건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의할 건지를 봐야 되는데 이건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GA에서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니까. 우리 국가 볼 겁니다. 그리고 연령 볼 거예요. 그리고 성별 볼 겁니다. 그리고 관심사까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볼 거예요. 그래서 이 팀장님이 물어본 이 애매모호한 어떤 사람들이야 라는 예를 정의할 때 우리가 이 항목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야 라고 답변을 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안 봤지만 우리 데이터를 이렇게 쓱쓱쓱 내려보시면 밑에 이미 국가로 정렬이 되어 있어요. 자, 국가로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국가는 어디서 여러분들 많이 오나요? 우리 많이 오나요? 국가는 어디서 많이 오나요? 용어를 우리 다 배우진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읽을 수 있는 상태로 한번 읽어볼게요. 어디서 많이 와요? 국가. 구글 머천다이즈 스토어. 그렇죠. 미국에서 많이 오죠. 오케이. 국가 됐어요. 미국. 됐습니다. 자, 이제 연령을 볼 겁니다. 연령을 볼 건데 여기서 봤더니 연령이 없어요. 여기서 봤더니 연령이 안 나와. 뒤로 가도 안 나오고 안 나와. 이 GA에서 기본 리포트는 위에는 차트 형태로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우리가 지금 봤었던 것 같이 표 형태로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요 표는 이 가장 왼쪽 열에 있는 이 기준에 따라서 숫자들이 쫙 바뀐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에 있는 국가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에 화살표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죠? 얘를 한번 눌러볼게요. 국가에 되는 얘를 눌러보신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이 기준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데이터를 볼 거야? 국가별로 볼 거야? 지역별로 볼 거야? 언어별로 볼 거야? 연령별로 볼 거야? 성별별로 볼 거야? 관심 분야별로 볼 거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찾고 있는 데이터는 연령입니다. 그래서 연령을 클릭해서 볼 거예요. 연령. 자, 연령을 클릭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봤더니 unknown이라고 나오는 큰 숫자가 있는데 일단 모르겠고 나오는 숫자 중에서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떤 연령대가 가장 많이 오나요, 여러분? 그쵸. 25세에서 34세. 2번 항목에 해당하는 게 가장 많이 옵니다. 그러면 두 번째까지 찾았습니다. 25세에서 34세 연령대가 많이 옵니다. 자, 그 다음은 성별입니다, 여러분. 성별. 자, 연령으로 되어 있는 얘를 성별로 바꿔보면 되겠죠? 얘를 화살표로 클릭하시고 얘를 성별로 바꿔볼게요. 밑에 있는 연령 밑에 있는 성별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성별을 눌러서 한번 바꿔볼게요. 자, unknown이 또 들어가 있는데 일단 모르겠고 나와 있는 데이터 중에 여자가 많이 오나요? 피메일이 많이 오나요? 남자인 메일이 많이 오나요? 남자. 그렇죠? 남자가 많이 옵니다. 이런 기념품 샵은 여자분들 별로 안 좋아하시죠? 우리 남자분들이 좀 많이 사나? 이런 느낌인데 성별 남자예요. 오케이. 자, 이제 관심사만 찾으면 팀장님이 질문했던 거에 답변을 대략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관심사 갑니다. 똑같습니다. 성별 부분 화살표 누르시고 여기 성별로 되어 있는 이 화살표 부분 누르신 다음에 똑같이 얘를 관심 분야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관심 분야 여기 있죠? 관심 분야 여기 있죠? 관심 분야. 이 관심 분야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데이터가 많이 갈라지긴 합니다. 데이터가 많이 갈라지긴 하는데 그건 모르겠고 일단 제일 많이 관심을 보이는 항목은 1번이겠죠. 그렇죠? 이 1번 샤퍼에 해당하는 요거겠죠. 얘가 제일 숫자가 높으니까 사용자 기준 숫자가 제일 높으니까 쇼핑에 가장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구나. 두 번째 것과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숫자가 많이 테크놀로지, 기술 쪽 이슈, 뭐 이런 테크 이슈에 관련된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구글 머천다이즈 스토어에 많이 오는구나 까지가 됐어요. 자, 이제 여기까지 구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어쨌든 팀장님이 개똥같이 물어봤는데 우리가 찰떡같이 해석을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얘는 2월이었죠. 2월 1개월. 이 데이터 찾아서 왔어요. 네, 끝났나요? 끝났나요, 여러분? 안 끝났어요. 3번 있었죠. 3번 뭐였어요? 그쵸. 이 사람들이 많이 오긴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계속 많이 오고 있는 거야. 저번 달에도 많이 왔는데 우리가 줄어들고 있는 거야. 이런 의사결정의 기준을 둬야겠죠. 기준. 그래서 얘를 비교 기간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다시 얘를 관심 분야가 아니라 연령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관심 분야가 아니라 얘를 클릭하셔서 연령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연령. 처음에 했었던 것처럼 연령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연령을 눌러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눌렀으면 비교 기간을 걸어줄 때는 다시 날짜 부분을 건드셔야 돼요. 자,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 상단부 위에 있는 날짜 우리가 세팅을 했었습니다.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로 했어요. 얘를 다시 클릭해 보신 다음에 요 왼쪽 하단부에 보시면 비교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비교. 얘를 켜줄게요. 클릭하셔서 이렇게 키면은 오른쪽 위에 보시면 뭐가 하나 생겼어요. 비교라는 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날짜가 자동으로 벌써 세팅이 됐어요. 보시면 이미 우리가 골라놓은 날짜 28일 기간 기준으로 해서 이전일치 28일이 노란색으로 세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전 28일과 지금의 내가 선택한 28일을 비교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난 싫어요. 나는 월로 비교해보고 싶어. 얘는 28일이고 얘는 31일이지만 나는 어쨌든 월로 비교해보고 싶어요. 그럴 땐 날짜를 또 클릭하셔야 되는데 조심하셔야 되는 점이 지금 원래 내가 처음 선택했던 이 2월 1일 날짜로 세팅이 돼 있어요. 지금 클릭하면 이 날짜가 변경이 돼요. 그래서 비교를 바꿀 거기 때문에 비교 요 첫 번째 날짜에 클릭을 한번 합니다. 이렇게 노란색으로 대기 여기를 한번 클릭해요. 하셨죠? 이 상태에서 23년 1월 1일을 클릭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1월 31일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비교하실 때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그냥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비교 킨 다음에 비교해봐야지 하고 해서 이렇게 고쳐요. 어디가 틀어졌어요? 지금 이 날짜 여기가 틀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실 게 여기를 클릭한 다음에 바꿔야 된다. 그거까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거까지. 자, 그럼 저는 다시 한번 틀어졌으니까 다시 맞춰볼게요. 2월 1일부터 있으면 2월 1일부터 28일까지로 됐고 비교 키고 얘 한번 클릭하고 1월 1일 하고 30일 하고 적용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적용하고 났더니 밑에 표가 조금 변했네요. 그죠? 밑에 표가 조금 변했어요. 지금 보시면 1월 달에 비해 2월 달은 전체 사용자가 늘었나요? 줄었나요? 그렇죠? 마이너스 12.63%가 줄었죠, 지금 우리가.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넣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팀장님이 야 됐고 2월달 데이터만 뽑아서 주면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비교를 빼보겠습니다. 이번에 똑같이 날짜 누르신 다음에 비교 버튼 해제 이 밑에 있는 왼쪽 밑에 있는 이 주황색 노란색 이걸 되어 있는 얘를 꺼주시면 돼요. 누르신 다음에 그래서 적용까지 해주시면 다시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팀장님한테 이 데이터를 뽑아서 뭐 비교 기간까지는 팀장님이 필요 없으시다고 하니까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팀장님한테 이제 물어봐야 될 게 플러스로 하나 말씀드린 게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어디에 쓰실 건가? 팀장님, 그냥 내가 보려고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로 카톡으로 던져주면 약간 싸가지 없어 보이긴 하겠지만 큰 무리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내가 보려고 라고 해요. 팀장님이 우리 주간 리포트의 이 데이터를 여기에 있는 데이터, 표 데이터 같은 것들을 주간 리포트에 넣으려고 해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쵸. 뭐 다운로드를 하시던 뭐 하셔서 이렇게 보내시면 되는데 머천다이즈 스토어는 다운로드 기능이 지금 비활성화되어 있어서 나중에 우리 계정 들어가서 한번 해볼게요. 이쪽에 보시면 나중에 보시면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갖다가 지금 주시면 되고 이 구글 머천다이즈 스토어는 공용 계정으로 지금 데모로 제공해 주는 거라서 그 기능이 지금 비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다운로드 버튼이 여기 원래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한번 써보면서 그때 우리 개인 계정으로 만든 그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